자, 이제 아까 뭐 우리 회원님만 다 들어오셨네. 다 들었던 거잖아. 자, 이제 여기서 뭐 다른 내용들은 아까 돌직구 타이밍에서 다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참 22개국 중에 꼴찌인데 오늘도 또 홍콩하고 같이 동반 하락을 한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일단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업종 흐름에 있어서 종합주가지수 월봉 모양을 한번 먼저 보면 참 해외 시장에서 우리 시장하고 같이 열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홍콩이 급락을 했죠. 그죠? 1.8%. 예? 그리고 뭐 중국 쪽 라인이 상해종합이나 심천 다 중국 쪽이 약세야. 그죠? 대만은 그래도 후반부에 양봉을 냈고 니케이도 0.03%. 그죠? 그런데 뭐 이 홍콩하고 상해종합, 심천 이쪽에 딱 중간만큼 우리가 떨어진 거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중국과의 연관성, 그죠? 중국 쪽에 우리 기업들 진출한 기업들도 많고 대중 수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일정 정도 받은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이 외바닥 라인에서 지금 오늘 뭐 이 시장 지수 움직임으로 보면 거래소 쪽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뭐 여기까지도 내려와도 되고, 그죠? 또 몸통으로 보면 요 라인까지, 그죠? 그래서 뭐 올라오고 있는 5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건데 성에 안 차죠, 사실. 그죠? 지금 떨어진 폭 자체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점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또 한 번에 하락. 그러면 적어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중국과의 이 연관성,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부분에 있어서의 원자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흐름 부분은 인정을 해.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우리 시장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악재, 그죠? 아까 하락의 요인은 뭐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게 가장 큰 거지, 사실. 이 양도세 회피 물량도 있고 거기다가 뭐에 이 우리나라, 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거 틀기 전에 이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2030이 전세 마련 대출 하는데 50조가 증가했대. 50조인가? 60조인가? 참 우리 우리 큰아들 놈도 뭐 24인가? 25인가? 근데 2030이 전세자금 마련한다고 60조 정도, 50조인가? 60조가 증가했다고 하니,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은 전부 다 빚쟁이가 되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집값은, 엄청 올라가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우리의 경제 여건이나 흐름들을 봐서 금리 인상, 8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또 11월 달에 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유동성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뭐 카카오페이 때문에 카카오페이 공모에, 그죠? 자금이 일부 빠져나간 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68조, 70조에서 66조, 63조로 또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다 신용 빚이고.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야 뭘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이 외국인 기관 그죠? 동시 둘이 쌍끌이로.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시장이 오르긴 했었어도 그죠? 미국 시장 차트 한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오르긴 올랐는데 전강후약이었어요. 그죠? 이게 며칠째 다우지수도 며칠째 지금 양봉이었습니까? 8일째 양봉이다가 음봉을 냈고 나스닥도 뭐 올라가다가 이제 이 정고점 놓고 음봉 그제 오르긴 올랐지 0.06%. 그러니까 올라간 건 반영 안 하고 올라갔다가 음봉 나니까 미국 시장이 다소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흐름이 아침부터 거기에다가 이제 이야기했었던 그 중국의 헝다그룹뿐만이 아니라 또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기업이었었는데 무슨 부동산이었는데 그 회사까지 약 3천억 원을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헝다그룹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그 20일 날 이때 이게 지난주 자료인데 이때 제가 그 중국의 뭡니까? 중국 관련 그건 안 했나? 안 올렸었, 지지난주였었던 모양이네요. 이건 지난주 자료인데, 그죠? 뭐예요? 중국에 10만 개 부동산 기업이 있는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430%. 그러니까 그거에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이 정부가 어떻게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좀 보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냅두고 있죠. 그죠? 왜? 그 중국 정부가 정책 자체가 지금은 경기 부양이나 이걸 할 의사가 지금은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그 중국 전에 이거 19기 6중 전회가 이제 11월 8일인가 시작을 하는데 요거를 한 이후에 성과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11월 달 부분에 있어서 놓여져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10월 하고는 이제 마지막 이번 주니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11월로 들어가니까 11월 2, 3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 그죠? 거기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 발표를 해서의 시장 흐름을 봐야 되겠다는 거하고 그리고 11월 8일인가 이 19기 6중 전당 대회 요 부분 공산당 대회 이 부분을 지켜보는 거기에 개인들의 이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작년에도 2조 8천억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니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금리 인상 11월 달에 한다라고 해놨으니 그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갖다 가봐야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려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유동성이 축소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대형성 종목들은 제대로 못 움직이고 그렇다고 팔자니 지금의 가격이나 흐름들로 보게 되면 너무 아까운 가격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스피 영업이익이 4분기 분기별로 내려가지만 3분기 60조 그리고 4분기는 53조로 내려가지만 이 절대치 이 4분기를 합치게 되면 약 223조 그 223조의
영업이익인데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근접이다. 이건 비싼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우리가 주가라는 게 오늘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를 하는 기본은 뭡니까? 가장 기본은 실적, 거기에 앞으로의 성장성, 그죠? 앞으로 향후에 나아질 것이냐라는 거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 뭐 하냐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괜찮으면 뭐 하냐고.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 꼼짝 못 하는 건데, 지네들 입맛에 맞춰서 지네들 ETF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는 메타버스 이쪽, 이건 이번 주 자료고, 지난주 자료.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거 계속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 GIP나 SM, YG엔터 그것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거기선 저는 가장 좋게 보는 건 덱스터다. 거기에 이제 이런 쪽 라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이어 관련 주들 이런 내용들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나머지 쪽 라인 부분은 다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는데 그게 가장 기본은 이거다. 유동성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객의 탁금이 정체됐기 때문에 전부 다의 섹터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이 빨간 글씨 쓴 쪽이 세면 다른 쪽은 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만 움직이고 그 시세를 내는 흐름들 속에서 다른 것들은 왜 자금이 그쪽으로 옮겨가니까 다른 쪽은 또 매도하고 가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고인 물이 우리가 여러분 그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에다가 물 댔는데 그죠? 물이 빠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제 자연 증발도 하니까 이 농수로를 통해서 물을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섹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안 움직인다 하고 그쪽을 매도하고 저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문화 콘텐츠나 게임 이런 이 섹터 종목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거지. 덱스터도 지금 이렇게 올랐지, 그죠? 1차로 상승한 부분 그리고 2차로 요 만큼의 상승 부분을 또 가지고 간 상황이지 지금 그 이상을 지금 끌고 갔기 때문에 원체 얘네들은 또 그것도 있죠. 뭐도 있어요. 애플 TV 11월 4일 날 OTT 이쪽 라인 부분에 계속해서 호재성 재료 뉴스가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라인이니까 그게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지.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건 아니고 마우스가 왜 이러나? 왜 어디 갔지? 그러니까 애플 TV 플러스도 11월 4일에 한국 런칭하고 그죠? 그런 이제 11월 4일에 애플 TV 플러스가 런칭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애플 전용 콘텐츠 이런 쪽 부분들이 작용을 한 부분.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 이 얘기는 우리나라 드라마 콘텐츠 이
배급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해외 플랫폼이나 국내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결국 뭐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또 영화를 제작하거나 이런 콘텐츠 업체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부분. 이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이제 상승 부분은 사실 이 3, 4분기 실적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라온 거고, 그죠? 그런 라인이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 이제 일주일 새 1,000억이 돈이 몰리는 흐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메타버스에 그 관련돼서 이 ETF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편입 관련 종목들, 그죠? 여기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만 강세잖아. 그죠? 대형주도 뭐 네이버도 카카오도 다른 쪽 라인보다는 그쪽이 강하고 JYP나 뭐 이 YG, SM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뭐 알체라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쪽 부분으로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그런 과정에 뭐 그걸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마디가 나왔는데 이 초보 투자가가 뭐 아직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아. 아직 왜냐면 원체 이쪽으로 시세 흐름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지난주 그죠? 지난주부터 뭐 시작은 10월 13일 날 했지만 지난주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뭐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영업 이익이 적자인데 시가총액은 1조 이상으로. 그죠? 왜? 돈이 엄청나게 몰리니까 이 메타버스 쪽으로. 그게 이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만까지 줄 거냐 하는 부분은 뭐 저도 어디까지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돈이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 부분의 주가도 엄청나게 좋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승을 보이는 가장 기본은 뭐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약에 시장에서 경기 관련주가 오늘 뭐 조선주가 좀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경기 관련주가 좋을 것이다 라고 그런다면 그래서 대형주 흐름 부분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지금 1월 11일 뭐 이쪽 라인에서 고점 찍고 나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1월 11일 날 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쭉 떨어질 이유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리포트를 보게 되면 2017년보다도 이때보다도 내년은 영업이익이 안 나올 거다라는 리포트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지지난주인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반도체는 하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다른 쪽도 경기 민감 섹터는 안 하는 게 좋지만 재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미 가전이나 뭐든 충분히 그죠? 비대면 상황 속에서 가수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고 좋아질 일이 없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하이닉스도 좋게 나와도 어제 2%밖에 못 오르고, 그죠? 삼성전자 이제 여기 20개월 놓여 있으니 여기서는 조금 찔끔 반등을 했지만 돌아 나오려면, 그죠? 이 수급 흐름이 전체 시장의 수급 흐름이 뭐야?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그죠? 외국인과 기관 뭐 할 거 없이 양매도를 보이고 거기에 그것도 이게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죠? 뭐 기관 조금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 들어오는 건 얘네들은 단기 매매가 강한 애들이니까 크게 이 따라할 매매 구역이 아니고 이제 금융투자는 그런데 다른 여타 주체들 보면 거의 뭐 매도 분위기죠 계속 그죠? 근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도 그랬다고 그죠? 작년 10월 달에도 계속 압박을 주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다 도망나가게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의 매물이 다 밟고 밟는 과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나온 부분인데 외국인도
요 근래에는 조금 샀다 팔았다 하죠. 그죠? 그 전에 계속 매도했던 규모보다는. 그런데 요 며칠 매수가 들어왔었던 요 부분은 사실 환율 때문에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죠? 하늘이 아까 본 것처럼 일봉상으로 1165원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이 2주간 1200원 찍고 내려오는 타임이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찔끔 매수 들어오다가 오늘 반등하니까 매도를 하는 흐름 부분을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뭐 거의 다긴 해. 아침부터 시작하면서부터 프로그램 매도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꼼짝마해. 그죠?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도 때리다가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하게 되면 또 주가가 바뀌어지니까 이제 장 후반에 코스닥은 그래도 이 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뭐예요?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을 한 거고 이제 그래서 뭐 0.2% 정도 떨어졌나요? 코스닥은 반면에 거래소는 세게 떨어진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전체적인 수급 상황의 흐름 부분은 별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경기 민감 쪽 라인 부분에서는 조선 업종이 그나마 해줬고, 그죠? 이 게임하고 문화 콘텐츠하고 이제 뭐 얘네들 KH바텍 뭐 이런 거는 뭡니까? 뭐 죽으라고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 거니까 그죠? 3만 원까지 갔다가 뭐에 2만 1,000원까지 다시 내려와서 그지? 이런 건 뭐 아직은 큰 의미는 없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한유화라든지 그죠? 이렇게 뭐 2월 17일 고점 찍고 나서 주구장창 내리잖아요. 그죠? 40만 원 갔던 게 지금 19만 원. 더전 비지온. 그죠? 한순간에 실적 좀 안 좋게 나왔더니 그냥 바로 두드려 패고. 롯데케미칼. 그죠? 대한유하고 비슷하게 쭉 추세 하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산업재 소재, 뭐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런 것들이 부담되지만 이런 경기 민감 섹터들은 그런 흐름들 속에서 월봉에서도 다 깨져버려서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물리더라도 구조적 성장 섹터에 물려 있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월봉 쪽에서 보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이나 지금 2달 쉬고 나서 신고가 딱 경신하는 흐름을 넥스트 그죠? 2달 쉬고 나서 돌아 나오는데 얘네들 실적 보면 사기는 어렵고 그죠? 드라마 콘텐츠도 뭐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5월 18일에도 이야기한 JYP나 이런 쪽 라인은 실적이 되니까 그죠? 실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내에서도 실적이 되는 애들 그냥 가능성만 갖고 가는 애들이냐 그죠? 바람 타고 가는 애들이냐 아니면 진짜 그 흐름을 갖고 가는 애들이냐 JYP나 SM, Y젠터 이런 쪽들은 상승을 하고 지금 게임 관련주 뭐 유메이드 이 대체 불가능한 투콘 그리고 게임하면서 돈 본다 뭐 이거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고 그죠? 이거는 뭐 그 흐름 영역이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 그죠? 아니라는 건 뭐 매수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선수 영역에 진입한 거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얘네가 힘을 내고 하니까 전부 다 이 메타버스와 연계돼서 문화 콘텐츠 게임 이쪽 엔터 이런 전반 부분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쉬는 형태인데 거기에서 뭐 원전 관련주 부분도 지금 아까 이슈라고 하는 COP26 거기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에 원전을 포함시키면 이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가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흐름 부분들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거기에 반대에 놓여져 있는 아까 보았던 뭐 오시아이나 이런 쪽 라인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그런 COP 여기에 원전을 포함시켜 버리면 그죠? 신재생 에너지의 탄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회의 결과를
지켜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쪽에서 생긴 거고, 거기에 이제 누리호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LG 넥슨이나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지금 그 실패 부분에서 이제 거의 왔잖아요. 그죠? 120선까지 왔으면. 오늘까지 이 LG 넥슨이나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쪽이 약세를 보인 건 로키드 마틴이라고, 그죠? 미국 방산업체가 11%인가 17%인가 급락을 했죠. 그죠? 그 부분까지 영향을 오늘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방향에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걔네들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뭡니까? 무기 수출을 해야 하고 무기를 소비해야 뭐 방산업체가 좋은데 그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하고 뭐 미국 그런 뭐 이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가 돼야 무기 판매도 증가할 텐데 그게 아닌 부분이고 단가도 비싸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여건하고 틀리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이미 기술력이 일정 정도 올라오면서 다른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하고 경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수출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가는 거고, 또 이번에 뭐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흐름 부분들을 충분히 갖고 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급사항이나 흐름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거죠. 가장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 경기, 중국에 대한 불안, 이게 우리 시장에 가장 밀접해 있다. 거기에 우리 시장의 수급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가장 그 안 좋을 부분은 오히려 중국 춘절, 내년 춘절이 중국의 고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이 불안. 그러니까 중국이 일정 정도 방치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번 중국 전회에서 그죠? 나름대로 이 전회가 끝나고 시진핑 3기의 기본 틀이 만들어져서 그때 뭔가 경기 부양 의지를 발표하거나 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의 우리나라의 이 경기 민감 섹터들은 오히려 그 이유가 또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만큼 그쪽 이 중국 경기와 밀접한 흐름들에 놓여져 있는 섹터 흐름 부분들은 그 부분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건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취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지금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나 문화 콘텐츠 게임이 잘 간다고 그쪽에 특화돼서 내가 이 분봉이나 그 수급 상황이나 이걸 체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종목들을 지금 잘 간다고 이제 와서 쫓아가면 조금 오르다가 매도 시기를 놓치면 단기 조정을 큰 폭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라면 여기 와서 지금 이런 부분을 듣고 계시지 않을 거고 그 정도로 변동성을 감수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쪽을 공략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순환 구조적 성장 섹터에서의 순환 흐름을 기대하고 눌림 매수하는 쪽 섹터를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시장은 지수 자체는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어도 시장의 색깔이나 흐름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메타버스나 K-팝이나 엔터 이런 쪽 라인도 조그만 시가총액 종목들이 그쪽이 방향이니까 막 날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한 변동성을 감수하기가 어려우면 큰 종목으로 하는 거예요. 큰 종목은 꾸준히 올라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그리고 알체라, 옵티시스,
그리고 뭐 엔텔스 뭐 해서 조그만 기업들 뭐 많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변동성을 잘못 줬다 보면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종목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카카오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낫지만 네이버도 포함되어 있고 큰 주식 중에 하이브도 그죠? 하이브 그리고 지난 18일 얘기했었던 KIP 이런 큰 종목 부분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선택, 수급에 있어서의 부분. 맞아요. 모서대나무님. LG론텍도 3D 광학 솔루션 쪽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대형주를 살 거라면 그죠? 그런 쪽을 사는 거예요. 경기 민감 섹터를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쪽을 접근하는 부분은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못한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은 구조적 조정 섹터 부분에 눌림을 주는 섹터를 공략할 건지 아니면 내가 단기 매매에 능하면 그쪽 돈이 몰리는 그쪽에 가서 매매를 할 건지 그게 아니라면 그죠? 11월 3일 FOMC 회의에서의 테이퍼링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 11월 금리 인상 관련 여부 거기에 뭐예요? 중국의 전해 이후 그래서 그 흐름까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줘야 경기 민감 섹터가 오를 수가 있어요. 응?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발표해서 스케줄을 발표하고 그리고 뭐예요? 중국에서 중국 전에 끝나고 나서 그죠? 끝나고 나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의지가 있느냐? 그게 있어야 경기 민감 섹터는 오른다고. 그죠? 그게 없으면 경기 민감 섹터는 뭐 많이 떨어지면 조금 반등하고 뭐 한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세게 오를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구조적 성장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순환, 로테이션 플레이를 할 건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도 이미 여러 차례 사실은 올려드렸었어, 그죠? 여기에도 보게 되면 지지난주부터 사실 여기 뭡니까?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도 몇 번이나 올려드렸었는데, 뭐, 우리 골대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거기 부분에 있어서 다 볼 수 있는 영역 부분에 올려줬는데, 그 흐름 부분을 쫓아가서 그러니까 가려면 빨리 가야 되는 거, 쫓아가야 되는 거고, 이제 2주, 보름이 지났잖아요. 그죠? 이제 보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쫓아가는 건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아직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어도, 그죠? 그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해서 실적 충격을 줬을 때 버틸 수 있을 건지, 그죠?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또 이제 수소차도 마찬가지지. 그죠? 수소 쪽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확실한 기술. 제가 지난번에도 효성 첨단 소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걸, 그죠? 지그재그로 수렴하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갈 거다. 그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을 거야, 얘를.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면서, 수렴. 이 60선 올라오고 120선 올라오는 거 기다려야 된다. 얘 고평가 아니에요. 70만 원이면. 응? 70만 원 이하로 오면 매수할 만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죠? 세게 들어가는 걸 쫓아갈 건지, 그거는 성향 따라서 틀린 거고,
저는 항상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건 구조적 성장 섹터의 순환 흐름을 기다릴 거냐 아니면 그쪽 따위 구조적 성장이 메타버스도 구조적 성장이지 그제? 문화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 하지만 여행이나 항공 뭐 카지노 이런 거 면세점 뭐 이런 거 갈 거라면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죠? 문화 콘텐츠로 가라고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